네, 국내 시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권충현 과장과 어떤 내용들 얘기를 좀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. 네, 오늘의 이슈는 화장품 성장세 지속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우리 시장 장 초반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었고 상당히 좀 좋았던 흐름이었습니다. 특히 화장품주들의 실적 발표들이 상당히 호조를 나타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막판에 좀 외국인들 물량 좀 많이 들어왔던 게 조금은 좀 빠져나가면서 그래도 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좀 아쉬움이 남아요. 네, 맞습니다.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좀 상해 증시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폭을 좀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일단은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를 좀 이어받아서요. 일단 상승세 속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. 다만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하였던 부분이 굉장히 좀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좀 성장주들이 굉장히 좀 화려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든지 또 글로벌 증시 하락세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투심이 굉장히 좀 크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일단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동안 루머가 많았고요. 또 센티멘트 동안 거의 깨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어느 정도 성장세가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을 좀 키웠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메디톡스라든지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서 호실적이 좀 발표가 됐고요.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살아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성장세를 좀 확인된 바이오라든지 화장품 랠리가 좀 계속해서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은 시장이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동안 성장주들이 조금 주춤하는 동안에 이게 꺾이는 게 아닌가 추세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던 시장이었었거든요. 이 성장주들의 어떤 컴백에 있어서 시장의 훈풍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. 네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보통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화장품주들 웬만한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추세가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. 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LG생활건강이라든지 코스맥스, 코리아나 좀 화장품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대장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네. 그동안 ODM 업체 같은 경우, ODM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쇼크가 좀 있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중국발 매출이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센티멘트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다만 코리아나가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중국에서 화장품 수입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. 어제 오전 중에 좀 발표를 했는데요. 중국 화장품 국가별 수익액을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한국이 58% YOY로 전년 대비 58%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일본이라든지 프랑스가 0.5%대의 성장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라고 네.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주요 화장품 업체들이 성장성이 견고하게 좀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기존 ODM 업체 같은 경우도 보통 한 20~30%씩 마이너스가 좀 요 근래 났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쪽에서는 회사에서 좀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. 일회성 비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매출단은 깨지지 않았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1분기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. 또 추가적으로 또 지정학적 완화 뉴스까지 또 나왔습니다. 사드 배치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. 네. 이런 부분은 확신에 찬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투자 심리에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주지 않았는가. 그렇기 때문에 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던 중국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, 그런 모습이 좀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렇죠. 사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이제 어떤 중국의 경제 보복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을 했었고, 요게 이제 화장품주들이 지금 직격탄을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,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어떤 분위기도 보여주고 있는데, 최근에 좀 중국인들의 유입도 국내 유입도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전망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추가적으로 중국인들의 입국자 수도 상당히 중요한 게 또 화장품주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요. 1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가요 30%가량 상승을 했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. 기존에 좀 우려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부분을 좀 종식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기존에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부자 중국인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많이 왔는데 지금 현재는 좀 부자들은 안 오기 때문에 매출이 좀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장벽이 굉장히 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타격을 덜 받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감으로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낙폭 과대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단기적으로 현재 또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좀 좋은 데 와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좀
자신감 있게 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가격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과장님께서는 지난 연말 그리고 연초부터 계속해서 화장품주의 어떤 주도주로서의 복귀 가능성을 꾸준히 좀 전망을 많이 하셨었거든요. 지금 상당히 또 반가운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완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원료 직접적인 수출을 하는 ODM 쪽이라던가 좀 갈리거든요. 이쪽에서의 어떤 공통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도 구체적인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.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둘 다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완제품 업체 쪽이 좀 반응이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뭐 ODM 업체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던 것은 좀 사실입니다.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또 5월 중순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심리가 완전히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다만 뭐 완제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실적이 좋게 나오는 과정이었고요. 그리고 이런 수출입 데이터라든지 이런 중국인 입국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반응이 빨리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ODM 업체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보통 한 50배 정도를 받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오히려 성장성을 크게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은 좀 더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ODM 뭐 워낙에 이제 가치 상승이 좀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에서 좀 당분간 좀 더딜 것이다.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흘러가겠지만 아무래도 좀 완성품 업체 쪽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